사람에 주목해보는 시간이죠. 아침엔 피플입니다. 먼저 첫 번째, 박근혜 전 대통령이에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왜 나왔느냐 기사같이 볼까요? 네, 박근혜 9년 만에 대구 서문시장 방문, 김문수 지원차 나왔다라는 겁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문시장에 나왔습니다. 그제 토요일이었었죠. 탄핵 이후 처음이었었는데 그 모습 잠깐 같이 보고 올까요? 며칠 전에 그 김문수 후보께서 동성로에 이제 유세하실 때 거기 많은 분들이 좀 저를 한번 보고 싶다 그런 말씀을 이제 하셨다고 듣고서 제가 이제 가슴이 뭉클해가지고 아 내가 진작 가서 뵈야 되는데 이렇게 됐구나 하고서는 오늘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 무려 9년 만에 대구 서문시장을 찾았습니다. 근데 지금 얘기를 이렇게 하죠. 김문수 후보가 전하기를 많은 분들이 저를 보고 싶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뭉클해서 나오게 됐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나왔다라는 어떤 그런 분위기는 충분히 지금 풍기고 있는 건데, 근데 이창근 위원님,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오지 않았던 지난 9년 동안 사실 선거가 많았습니다. 선거는 많았는데 뭐 예방을 한다거나 아니면 생가 방문, 선친의 생가 방문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직접 이렇게 밖으로 나온 적은 없었거든요. 그동안 움직이지 않았던 선거의 여왕이 이번에는 움직인다. 이유를 뭐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언제나 당이 힘들 때, 네. 당이 요청할 때 적극적으로 임하셨습니다. 가장 과거에는 2007년도 이명박 전 대통령과 경선을 했을 때도 당시에 패배를 인정하고 충청 지역을 맡아서 대선을 도와달라 해서 충청을 열심히 다녔고, 네. 2012년도에도 당에서 요구했을 때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또 등장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지난 감옥에 이제 투옥된 이후에는 물리적으로 도울 수가 없었지만 그 당시에도 2020년도에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통합해달라는 메시지도 내셨어요. 그리고 이번 선거에는 김문수 후보가 직접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도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 도울지 방법을 고민해 보겠다고 하신 거죠. 그래서 네. 당연히 이제 부모님의 친가도 방문하고 그리고 서문시장도 방문하게 된 거고,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렇게 나서는 자체가 네. 김문수 후보를 지원하는 것이고, 그리고 아마 사전투표가 가장 낮았던 영남 지역에 아마 본투표에 투표 동료, 보수층 결집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지금 말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실 그동안 쭉 정치 요 인생을 봐왔을 때 항상 당이 어려울 때는 나섰던 사람이고, 때문에 지금 당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나왔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건 분명한 이번 사전투표를 저조했었던 영남 지역의 보수 결집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잠깐 들어보고 오실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8년 만에 대구 서문시장에 나타났어요. 아, 뭐 장 보러 가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 뭐 장 보러 갔다기보다는 이제 선거 캠페인 김문수 후보 선거운동 차원에서 나온 것 같은데. 아, 진짜요? 예, 예. 거기를 왜? 아니, 진짜 뭐 이분들이 지지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했어요? 네, 해석가인가요? 네. 네. 글쎄, 뭐 어쨌든 제가 직접 안 본 거라서 잘 안 믿어지네요. 네. 지금 이재명 후보가 거듭 물어보죠. 진짜요? 거길? 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장 보러 가신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보면 김순민 위원님, 이재명 후보가 예측을 못했었던 사안이었던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등판은 이재명 후보한테 위협적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이재명 후보가 저 영상을 보면은 표정 관리를 하는 것 같거든요. 진짜요라고 놀라는 단어인데 네. 표정은 그렇게 놀라고 있지는 않아요. 아하. 그럼 어떤 표정 관리인 거냐? 당혹스럽고 위협적이다. 그러나 그 표정을 들키고 싶지 않다. 이것이 아니라 네. 오히려 즐길 만한 일인 것이죠.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예측했던 바예요. 나오세요. 뭐 이런 네. 느낌이라는 거죠. 예측은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왔을 때 이재명 후보한테 불리한 것이냐? 전혀 아니고 그 반대라는 것인데,
사실 아까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 서문시장에 갔을 때 여러 네. 지지자들이 운집해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그것은 굉장히 우리나라 국토에서 아주 한정된 그 넓이에서 일어난 면적에서 일어난 일이고 사실 대구 지역에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다시 나오는 거에 대한 피로감이라든지 반감 이런 것들은 그 지역에서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근데 하물며 그 장면이 전국적으로 비춰졌을 때 과거에 파면을 당했던 그리고 징역 20년 정도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그 전직 대통령이 나와서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특히 무당층이라든지 중도층에서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멈칫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이재명 후보한테는 오히려 유리한 그런 선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박 전 대통령 본인이 생각해도 자기가 나가는 것이 김문수 후보한테 불리할 텐데 왜 굳이 나왔을까? 그게 합리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이 계산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당혹스러움을 표시한 것이지 당혹스러움을 표시한 것이 아니라 네. 어떤 예측을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지 박 전 대통령이 나왔기 때문에 내가 불리해져서 당혹스럽다 이런 것은 전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말씀은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박근혜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 나오나 안 나오나 오히려 나오면 김문수 후보한테 불리할 텐데라는 생각을 좀 저변에 깔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지금 말씀은 또 이창근 위원님께서는 아니다. 당이 어려울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은 항상 나왔었고 그래서 보수 결집에 효과가 있을 거다라는데 완전 지금 다른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이재명 후보 뭐 표정을 이제 그렇게 읽으실 수는 있지만 네. 문제는 이재명 후보의 다음날 행보가 영남행이었습니다. 그 얘기는 그간에 이재명 후보가 중도층의 지지율이 자기한테 빠지는 것도 알고 있고 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지금 세간에 달라지는 것도 알고 계실 거예요. 뭐냐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달라요. 본인이 죗값도 다 치렀고 그리고 억울하지만 그런 억울함을 호소하신 적도 없고 그리고 나와가지고는 정말 정치와 무관하게 자연인으로 침묵하고 사셨잖아요. 하지만 이번에는 당에서 요청했기 때문에 나오신 거고 그렇다면 중도층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과거의 투어, 죗값을 치른 부분을 인정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 부분은 지난 2016년 당시의 탄핵과는 분위기가 조금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효과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렇게 보셔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이 힘들고 그리고 후보가 요청할 때 도와준 것도 있지만 더 큰 거는 네. 사실 나라 걱정이에요. 물론 탄핵을 당한 대통령이시긴 하지만 단 한 번도 나라를 위해서 배신한 적은 없어요. 그리고 본인의 죗값도 치렀고 그래서 그러한 애국심의 발로도 이번에는 있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네. 그 지금 말씀은 이재명 후보가 정말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등판을 위협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한 게 맞느냐. 왜냐하면 31일 날 이 지난달 5월 31일에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 서문시장에 나오고 그리고 어제 6월 1일에 결국 이재명 후보 영남으로 유세하러 나오지 않았느냐. 이걸 보면 전혀 이재명 후보가 박근혜 전 대통령 의식 안 했다고 볼 수 없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지난달 31일엔 대구 서문시장을 갔죠. 오늘은 어딜 가느냐. 유영하 의원이 SNS에 이런 글을 올립니다. 내일, 어제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기서 말한 내일은 오늘인 거죠.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 오전 11시에 부산 범어사, 오후 2시에 울산 장생포 문화단지, 그리고 오후 5시에 진주 중앙시장을 갑니다. 잘 수행해서 다녀오겠습니다. 라는 글을 올렸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보면 이 김수민 위원님 보면 대구 서문시장은 뭐 집 앞에 뭐 이재명 후보 얘기처럼 뭐 장 보러 갔어요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누가 봐도 명확한 지원 유색 어떻게 보면 광폭행보라고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거 효과 없을까요? 네, 본격적인 선거에 나섰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역대 전직 대통령 중에 가장 폭넓게 선거운동을 하는 셈입니다. 작년 네. 총선 때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부산, 울산 일대 정도에 국한해가지고 다닌 적이 있는데 박 전 대통령은 대구에서 이어서 이제 PK까지 돌아다니게 되는 건데 근데 이게 사실 박 전 대통령이 출격을 하기 때문에 부랴부랴 이재명 후보가 부산, 울산, 경남으로 가는 게 아니라 원래 이재명 후보의 동선이 부산, 울산, 경남을 가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PK 지역에서까지 승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민주당의 목표인 것이고 막판에는 거기에 전력을 다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오히려 거꾸로 이재명 후보가 PK 가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PK로 가는 것은 아닌가.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런데 과연 저는 대구에서의 출격도 도움이 안 된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네. 대구 지역에서도 반감을 갖고 있는 시민들이 있거니와
그런 지역에 갔을 때는 다 이 방송이라든지 매체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다 보도가 되기 마련인 거거든요. 네. 그런데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보다도 국민의힘 지지율이 좀 더 떨어지고 있고 이번 선거에서도 많이 흔들리고 있는 지역인데 안 그래도 흔들리고 있는 지역에 방문해가지고 과연 도움이 될 것이냐.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좋게 평가를 하시는 분들은 예전부터 좋게 평가를 했고 이미 김문수 후보를 찍기로 마음을 먹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재평가라고 하는 흐름이 있다고 하는데 그 재평가가 어떤 거냐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저렇게까지 하는 걸 보니까 박 전 대통령은 그보다는 덜하다 수준인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시민들은 어차피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있는 건 아니고 네.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지지 가능성도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반감을 갖고 있는 시민들을 더 자극하기 위한, 자극하는 그런 선거운동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정말 자신 있으면 네. 최근에 평가가 그렇게 호전된다고 믿는다면 네. 그럼 서울에서도 한번 해보시죠. 근데 저는 이런 식의 영남 지역을 도는 것이 오히려 외지에서 영남 시민들을 저 지역에서는 아직까지도 저게 통하는구나 라고 오해하게끔 만드는 그런 오히려 지역민들한테도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선거운동이라고 봅니다. 지금 김수민 의원께서는 아까부터 일관되게 하시는 말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오는 게 선거에 도움이 안 된다. 그렇게 자신 있으면 서울에 나와서 도시지. 뭐 이런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근데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 선거의 여왕이 등판을 하는 게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를 얘기를 할 때 아까 얘기 중에 살짝 나왔죠. 2020년 총선 때도 옥중에서 편지를 써서 얘기하지 않았느냐 메시지 냈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편지가 바로 이겁니다.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기존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태극기를 들었던 여러분 모두 하나로 힘을 합쳐주시길 호소드립니다. 라고 해서 당시 유영아, 그땐 변호사였었죠. 유영아 변호사가 직접 이 박 전 대통령의 이 메시지입니다. 라고 해서 편지를 읽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총선에서 민주당이 이 더민주가 163, 미래통합당, 당시 미래통합당이었죠. 그때는 84. 그리고 미래한국 19, 그리고 더불어 시민당으로 해서 17석 등등으로 했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 이창근 위원님, 박근혜 전 대통령 이때 옥중 편지 때 사실상 영향 없었던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건 아닙니다. 영향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네. 당시에 우리 공화당이라는 그러한 존재가 있었지 않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을 등에 업고 어쨌든 원내 진출하려던 그러한 세력들인데 우리 공화당이 단 한 석도 못 얻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사실은 문재인 정부의 실정 때문에 아마 당시 미래통합당이 통합을 하면서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할 거라고 했지만 네. 사실 당시의 통합은 정치공학적인 통합이었어요. 그리고 비판도 많이 받았고 그리고 코로나 시기에 민생회복지원금이라 그래서 긴급지원금을 전 국민한테 다 뿌린 시기였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했을 때 우리 공화당의 성적을 보면은 분명히 103석이라도 당시에 비례까지 합쳐서 얻은 게 네. 결집을 한 거거든요. 그렇지 않았더라면 아마 우리 공화당으로도 분산되고 이랬더라면 비례대표 의석이 더 줄었을 거예요. 그러면 정말 개헌 저지선인 100석도 무너졌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효과는 있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그나마 박 전 대통령의 이 옥중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비례에서 17석을 가지고 올 수 있었던 거 아니겠느냐. 지금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선거의 여왕이 과연 이번 선거에서도 통할 것이냐 여부 당장 내일이면 알 수 있는 거겠죠.